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제가 해파란 길을 걷고 그래서 23주째 걷고 있던 그 5월 19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당시에는 월간중앙 정치부장하던 박성현 기자, 현재는 월간중앙 편집장입니다. 박성현 기자 토일 1박 2일로 우정 동행을 해주겠다고 내려오기로 한 날입니다. 이날은 제가 속초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서 고성에 아야진 항까지 한 27, 8km를 걷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 하늘은 맑고 쾌청하다. 연 이틀 비가 온 탓인지 공기는 맑고 햇살은 따갑다. 강한 자외선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 짐을 챙겨서 숙소 밖으로 나가니 한광일 관장이 차를 대기시켜놓고 있다. 이틀 동안 함께 다니면서 한 관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는 검정색 현대 에쿠스 자동차다. 10년 동안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도 고장 한 번 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장의 차를 타고 속초 명물인 문어국밥 해장국집으로 갔다. 소고기 국밥에 얇게 썬 문어 숙회를 올려놓았다.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맛도 있다. 식사를 마친 뒤에 나와 한 관장은 속초 해맞이 공원으로 왔다. 이틀 전 해맞이 공원에서 한 관장을 처음 만났고 거기까지는 빈틈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맞이 공원에서 최종 목적지인 통일전망대까지 북진하면 된다. 게다가 오늘은 주말을 맞아 박상현 월간중앙 부장이 우정 동행을 위해 속초로 내려온다. 박상현은 1995년 그가 영남일보 정치부 기자 때 처음 만났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착하다 외에는 달리 쓸 말이 없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지만 평소 예의 바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누구보다 깊다. 박상현 기자와는 정말 많은 추억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또렷이 남아있는 기억은 잠복 취재다. 2012년 봄이었다. 그 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죠. 박상현이 하는 말이 선배,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 삼성동 자택을 드나든다는 정보가 있어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치 퀵서비스 직원 마냥 위장해서 드나든다는 정보가 있어요. 라고 했다. 그래서 나와 박상현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당시 나는 갓 방송을 시작한 때라 호기심도 많고 시간도 충분할 때였다. 그렇게 우리 둘은 마치 잠복하는 형사들 마냥 최순실의 빌딩이라는 미승 빌딩과 박근혜 의원의 삼성동 자택을 취재하기로 했다. 어느 날 하루 나를 잡아서 먼저 미승 빌딩에 갔다. 엘리베이터로 6층까지 가니 철문이 잠겨있다. 미승 빌딩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박근혜 의원 삼성동 사저 앞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서너 시간을 이른바 뻗치기를 했다. 물론 박 의원의 집에 드나드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에 앞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민감할 대로 민감한 시기였다. 하여간 박상현 덕분에 나도 기자처럼 잠복 취재를 했으니 우리 둘이 만나면 때로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키득거리고 웃곤 한다. 오전 8시 50분 해맞이 공원을 출발했다. 잠시 잠깐 대포항으로 나온다. 대포항을 지나니 외홍치항이 나온다. 외홍치항 뒤로는 롯데리조트가 큰 산속마냥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해파랑 지도는 외홍치항에서 외홍치 해변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반도같이 톡 튀어나온 이곳에 외홍치 바다향기로가 새로 개설되었다. 원래는 군사작전으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 올해 4월 12일 950m의 바다향기로가 개설되어 30분 정도 둘레길을 빙 둘러서 바다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다. 마침 오늘 토요일이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바다 향기로에서 335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외홍치 해수욕장에서 속초 해수욕장으로 가는 백사장도 주말을 맞아 이른 피서객들로 가득하다. 해파란 길을 걸으면서 매번 주말이나 휴일 때면 느끼는 것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든다. 씁쓸한 마음으로 아바이 마을을 거쳐서 갯배가 오가는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갯배를 타고 살짝 건너가 속초항으로, 속초항에서 동명항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명항에 도착하니 올해 연초의 추억이 떠오른다. 올해 1월 7일 나는 이재용 선배, 최병무 그리고 정현욱과 함께 1박 2일로 설악산을 올랐다. 이재용 선배가 속초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우리는 횟감과 매운탕거리를 준비하러 속초로 나왔다. 속초의 대표적인 수산항인 대포항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 최병묵이 동명항으로 가자고 한다. 외지인들에겐 대포항이 익숙하지만 속초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동명항으로 가자고 했다. 그때 동명항을 처음 들렀고 오늘 다시 왔다. 연금정에 올라 동명항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시 함께했던 세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보냈다. 동명항에서 속초 등대 앞을 지나 조금 더 걸으니 바로 영랑호 입구가 나타난다. 박성현은 오후 2시 도착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기로 했으니 나도 점심을 먹어야만 한다. 영랑호를 따라 조금 걸으니 영랑호수공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쳐가는데 감자 옹심이 식당이 눈에 띈다. 사실 나는 오늘까지 한 번도 감자 옹심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부부 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은 상당히 깨끗하고 정갈하다. 식당 안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빼곡하다. 감자 옹심이를 시켰다.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연신 감자를 갈아서 감자전도 부치고 옹심이도 만들어낸다. 홀 서빙은 아저씨 몫이다. 두 부부가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잠시 후 감자 옹심이가 나왔다. 첫 술을 뜨고는 피식 웃고 말았다. 옹심이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수제비다. 내가 상상했던 맛은 아니다. 서울의 밀가루 수제비에 익숙해져 있는 내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 감자 옹심이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빼서 마시고 있는데 한광일 관장에게 전화가 왔다. 점심을 먹었느냐는 안부전화다. 그래서 내가 감자 옹심이를 먹었다고 하자 그래요 거기 갈비탕집 앞에 있는 감자 옹심이집 그 집 유명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마치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듯이 그 집의 구조며 남녀 주인의 모습 등을 묘사한다. 한 관장은 대단히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속초시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런데 박성현의 문자가 도착했다. 일요일이라 버스가 계속 밀리면서 1시간 이상 연착될 것이라고 한다. 잘 됐다. 나는 터미널 밖 간이 벤치에 노숙자 마냥 퍼지고 앉아서 피로도 풀고 그동안 못다 쓴 일지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3시 10분이 되어서 박성현이 도착했다. 정말 반갑다. 박성현과 함께 영랑 호수공원으로 되돌아갔다. 영랑호 주변을 빙 돌아서 나 있는 둘레길을 따라 범바위 앞으로 또 영랑호 초입으로 걸었다. 그야말로 설렁설렁 가며 쉬며 걸었다. 토요일 주말이라 많은 상춘객들이 영랑호 풍광을 즐기고 있다. 영랑호 둘레길 입구와 출구는 50m 정도의 영랑호 다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출구 쪽에 사진이 잘 나오는 사진 찍는 곳이 있다. 나와 박성현이 연신 셀카를 찍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면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한다. 사진 찍는 솜씨가 프로다. 슬쩍 말을 붙여보니 바로 코앞에 있는 중국관이란 중국 식당 종업원이란다. 남자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사진 찍는 꼴이 하도 안쓰러워서 나왔다며 묻는다.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우리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영랑호를 따라 장상을 거쳐서 조금 더 가니 고성군에 접어든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 해파랑길의 마지막 구간인 고성군에 들어온 것이다. 고성 구간은 모두 66.3km다. 그러니까 나는 해파랑길 770km 중 지금까지 700km 이상을 올라온 것이다. 봉포항을 지나 천진해수욕장을 거쳐 조금 더 걸으니 청간정이 나온다. 관동 8경의 하나라는 청간정. 관동 8경 중 휴전선 남쪽에 있는 6경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정자다. 청간정에 올라서니 과연 관동 8경이란 말이 흔히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정자 안쪽을 살펴보니 최기화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현판으로 걸려있다. 1980년 8월 1일
최기화 대통령이 이곳에 들러 남긴 글이라고 한다. 격동의 역사 한 페이지가 걸려있는 것이다. 1980년 7월 31일 최기화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최기화 대통령은 전두환 위원장에게 자신의 하해 결심을 밝힌다. 그 전날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신군부의 입장을 파악한 최기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전두환 위원장에게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기화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의 청건정에 왔던 것이다. 그 씁쓸한 마음은 오죽했을까. 마침 휘호를 보니 그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최기화 대통령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글씨는 정말 단아한 해소체로 그의 올곧은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글은 악해상조 고루상 과시관동 수일경, 즉 한국말로 품은요, 설악과 동해가 만나 어울려 오랜 누각으로 우뚝 섰구나. 가히 관동 지역의 으뜸가는 풍경이다 정도로 해석되면 될 것 같다. 대통령 자리에 밀려나면서 어찌 회원이 없었겠는가. 최기화 대통령의 마지막 지시가 당시 황폐한 모습이었던 청관정의 수리 지시였다고 한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가운데 청관정에서 내려와 청관해변을 지나 아야진 항으로 향했다. 아야진항 초입에 청간갈비집이 가장 먼저 눈에 띄인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으나 박성윤이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 한다. 아야진항은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다. 곳곳의 횟집에는 주말 손님으로 가득하다. 식당 한 곳을 택해 들어갔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붐빈다. 메뉴판을 보니 머리가 띵하다. 거의 모든 메뉴가 시가다. 이 세에 가장 무섭다는 시가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다. 모둠에는 스페셜이 20만원, 대가 15만원, 소가 12만원이다. 결정적으로 전복죽이 3만원이다. 헉! 이것까지 오면서 전복죽이 15,000원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3만원이라니 이런 바가지가 있나. 그래도 박성현은 선배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 회를 시키려고 든다. 내가 말렸다. 메뉴판을 다시 보니 물회가 보통이 15,000원, 특이 2만원이다. 그렇다면 특물회를 2그릇 시키면 되겠다 싶었다. 주문을 하자 냉랭한 답변이 돌아온다. 물회는 안 돼요. 그래서 5만원짜리 매운탕을 시켰다.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매운탕거리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서 회를 먹고 있으면서 물회도 안 되고 매운탕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옆집으로 갔다. 대답은 대동소이하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말에 한몫 잡아야 하는데 별로 돈도 안 되는 물회나 매운탕을 시키는 손님은 아마 진상 손님이었을 것이다. 씁쓸해한 마음으로 우선 숙소부터 정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민가를 해죽고 큰 길로 올라가니 모텔이 2군데 있다. 그중 한 곳인 에이스 모텔의 자리를 잡았다. 모텔 주인에게 근처에 식당이 없느냐 묻자 초입의 천간갈비를 추천해준다. 시간이 늦었기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배낭을 숙소방에 부려놓고 10여 분을 걸어서 천간갈비에 도착했다. 시간은 이미 오후 9시를 넘었다. 돼지갈비를 주문하자 여주인은 조금 전 문을 닫으려 했는데 에이스 모텔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피우긴 좀 그렇네요. 라고 한다. 그래서 갈비탕 2그릇과 소주와 맥주를 시켜 폭탄주를 말아 반주로 삼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저녁만 먹고 자기에는 너무 아쉽다.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거리를 마련했다. 숙소에 들어와 대충 씻고는 본격적으로 잔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8호학번인 박성현은 대학 시절 돌팔 매질 좀 하던 열혈 학생이었다. 아직도 정의감이 투철하다. 또 대학 시절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는 했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아무래도 보수의 몰락과 진보의 미래일 수밖에 없다. 밤은 깊어가고 대화는 토론을
밤은 깊어가고 대화는 토론으로, 토론은 점점 열기를 띈다. 우리들 모두의 결론은 하나다. 보수는 모래알 같은 존재였고 또 이익 집단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운동권 세력들은 마치 2010년 월드컵 우승팀인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타카를 구사하는 것 같다. 오랜 시절 함께 운동권에서 풍찬 노숙을 해왔던 그들은 자기들끼리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로 어떻게 패스를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권을 장악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박서영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오늘도 27km를 걸었다. 이제 이틀 정도만 걸으면 해파란 길 걷기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주말의 저녁도 저물어 갔습니다. 그 아야전항에서 그 씁쓸한 그 기억. 아니 뭐 저 물회도 안 된다 그러고 전복죽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매운탕도 안 된다 그러는 거기에 제가 그 다음날 한과일 관장한테 가서 그걸 하소연했더니 정답을 주더군요. 또 그 얘기는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